우선 시간을 좀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형기 6주년 취임을 정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늦어서 기다려야 하는 가름하고요. 지금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뉴스의 이기사입니다. 그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지난 임시지방 선거에서 시장님이 내걸으셨던 공약 사업 중에 물론 자료에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오산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건립이 된다는 내용으로다가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하늘봉 휴게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또 이게 좀 커플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수원에 백화점이 3개가 있는데 수원 인구가 얼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에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40만, 45만이 돼야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24만 가지고 랜드마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랜드마크는 시점이 언제일까? 40만 넘어서 50만에 이를 때 랜드마크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6, 7년 후에 40만, 50만 인구와 같이 맞춰서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어야 그 랜드마크 투자하는 기업들도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40만, 45만 되니까 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드마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3군데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영부지도 랜드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산 공소농장 부지도 랜드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분들에도 랜드마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도 10년 후에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땅을 매입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세계 터미널에도 부지도 우리가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이번 제가 만드냐 안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예를 들면 메타폴리스, 금강 페트리움 수십 개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오산시는 28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랜드마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드마크 한 개가 아니고 아마 40만, 50만 됐을 때 아마 많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다. 문화분들에도 부영 부지에도 또 세계 터미널 부지에도 그 기타에도 아마 랜드마크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이 아니고 같이 동반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가 지어주면서 또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같이 랜드마크도 땅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러자면 저는 거의 30년 정도 돼야 랜드마크가 설계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해. 네.
데일리와이. 마이크만 하세요. 네, 데일리와 이미자입니다. 7만 19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인근 지자체장이나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도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해결됐다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시청옆에 지하차도나 이런 게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거, 그러면 왜 그 전임 시장은 장관 한 명 못 만나서 그런 것을 다 해결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시장님 지금 다니시는 게 과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정치인 장관과의 그 일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보인 건지, 이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만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후tur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성격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저하고는 정치인이 아니고 15년, 20년씩입니다. 동질입니다. 형제입니다. 그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10년 전부터 세계 위지구 2만 세대 올 7월부터 입주합니다. 그게 지금에서 올해쯤 개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대왕의 심의를 거쳐야 그 추진 사업이 시작되는데, 대왕이 심의도 앞둔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왕 심의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LH한테 뭐라 했냐면 달나라가 있다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경기의 대국 세계 10대 나라가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에서 8년째 890m를 파고 있다. 그게 달나라지, 그게 도대체 힘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 LH죠. 금방 알을 것이다.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LH에서 일사천을 시작합니다. 이 오산에 그리고 LH 이한준 사장을 내가 만나러 준주에 갔지 않습니까? 세계 위지구 2만 세대가 올 7월달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러면 제가 군대입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야 되니까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한준 사장님께서, 그분은 김우수 지사 때 그 조중사 사장을 했잖아요. 금방 알아듣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이 300억 갖고 어떻게 우리 오산시가 그 철도 국가 횡단도를 놓습니까? 저 주공사 모tor 출신이 있습니다. 저를 죽이는지 자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니 이번이 시장 말이 맞네. 그리고 더 붙여서 뭔 말을 했냐면 서울 우회도로가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역 환승센터 600명, 300명이 있는데 600명을 지어달라. 환승센터 주차장이 지금 설계도 안 하고 있잖냐. 그때 직접적으로 차장 국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건희 시장 말이 맞다. 패스트트랙을 해라.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겁니다. 내일 이한주 사장이 오산에 오십니다. 그냥 오십니까? LH 사장이 이건희가 오라 해서 그냥 오겠습니까? 내가 감당해도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오시게 돼요. 그래서 또 국토부 장관께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도움을 줬죠. 오산에 세계 위지구 광역버스 들어서는데 우리가 3억을 해놨어요. 3억을. 그 이제 먼저 차를 투입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차 교통에 그 문제를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3억 갖고 되겠느냐? 11억 추가해서 13억이 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그리고 철도국가 횡단도로를 다 이제 영역을 마치고 시작하려는데 300억을 더 줬죠. LH 사장님이. 어쨌든 뭐 제가 줄한 건 줄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300억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철도청에서 설계가 10년이 넘으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게 2년 걸린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또 2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장관님 다시 한번 만나시죠. 왜? 만나서 안 하는 방법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2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부도병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맡겨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철도국장께 직접 지시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2026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10년 동안 왜 못했니 하는 거죠. 이게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니?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이달 중에 오십니다. 14일에 오신다 했다가 10일부터 15일 동안 또 중동에 가셔서 낮잠을 좀 연기하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고 했습니다. 오실 겁니다. 오면 뭔가 또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은 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위원장을 제가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 국회의원들하고 다 때에 따라서 형님 동생 또 선배님 선배님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10년 동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일반 지자체장이 아무 위원장 나라고 아무 안 했으면 국회의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관님께서 도와준 것은 이것 말고도 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또 큰 걸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대체. 근데 그런 건 똑같이 기밀자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오산이 아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제가 GTX, KTX도 오산에 착착해달라 그것도 잘 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질문하셨다시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감사합니다. NST 조현철 지난 1주년 때 마셨고요. NST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조직 개편 하시면서 반발을 좀 많으셨고 시정 추진에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리더십에 약간 획책이 가지 않나 사실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실고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유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경기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책은 뭐 이자 지원이 유의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쓰러지면 다시 또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더 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유치는 기업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센터에 3억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7억으로 올려서 14억씩 좀 대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있는 현재 기업은 제가 큰 기업 단지가 세 군데로 있습니다. 두릅산단, 가장산단, 세계산단인데 그 기업들 다 만나뵀는데 저는 오산에서 크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가들 중에서 크게 망할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 특수업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거 전부 다 건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보고 하시죠. 조직 개편에 대한 조직 개편은 제가 이제 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인원을 많이 늘린 것도 있습니다. 공직으로 다 전환한 것도 그게 한 210명 얼마 다 공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기간제로.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오산이
기준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더라는 거죠. 군포시는 나무예요. 항원시장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군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땅도 그렇고 우리도. 근데 군포시는 남는데 근데 우리 시는 16% 초과돼서 120억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120억이 그냥 120억이니 받을 걸 못 받고 안 나가게 나가면 240억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240억이 우리가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시의회나 공무원 노조나 무슨 거짓말을 해. 왜 240억? 그러잖아요. 보조금 페널티 안 받았으면 보조금 다 받으면 110억 이익이잖아요. 근데 안 나갈 때 나가니까 110억 손해잖아요. 두 개 합치면 240억이잖아요. 왜 그게 120억이야? 그러면 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요. 교육재단 보내자면 교육재단에 25명 근무하는데 그 이사장이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받아요. 그 밑에 본부장이 7천만 원 받아요. 성과가 왜 122% 받아갔어?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9천만 원 연봉 또 7천만 원. 아니 25명 일하는 그 교육재단에 왜 거기에다가 또 이사장이 연봉 8, 9천만 원 받아가고 그 밑에 또 왜 본부장이 7천만 원 받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본부장을 두 군데다 5,500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사장을 그리고 본부장은 없앴어요. 연봉 안 줍니다. 그리고 인원을 13명씩 축소했습니다. 문화재단, 교육재단 13명씩 축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무과 본부장도 올 8월달에 그만두면 제가 임용 안 합니다. 거기서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15명 인원 감축했습니다. 자, 오산에 와서 보니까요. 이 초원경찰이 38명이 있어요. 32개 시군에 초원경찰 따라가 그랬더니 16명 평균이. 오산이 38명이 있습니다. 영역 12명의 영역을 도서관에 줬는데 그게 8억 6천 4백만 원. 그래서 시청에 8명이 초원경찰이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빼라. 야, 동사무소는 마지막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왜 청문회장 시민들을 지키고 있니? 왜 지키고 있는데? 그랬더니 요간대.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야간에 가면 요간하고 난리 안 피냐? 그럼 거기가 청문회장이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 낮에 있어야 되느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빼고요. 시청 청문회장 8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을 줄여서 그쪽에 보내라. 그래서 그 영역 줄이니까 8억 주 사람 나죠. 문화재단 교육재단 통폐합시키니까 6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한 사무실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 사무실에 한 방에서 쓰면 되지. 왜 그걸 문화재단 또 따로 사무실로 더 있고 교육재단 따로 있으니까 그 인건비가 6억 4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누구 인건비가 아니라 관리비가 유지비가. 그래서 그런 걸 줄였고요. 또 오산천 살리기가 오산에 보건복지과가 원래 다 그런 걸 담당하게 돼 있는데 오산천을 꽃밭을 만들려고 130개를 만들려고 생태 합작과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바를 하나 만드니까 과장 밑에 팀장이 3명 있잖아요. 팀장 밑에 30명 있잖아요. 그게 15명, 20명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였으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데 또 생태 합작과가 또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러면서 그게 2억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합작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건비가 초과 안 되면 괜찮은데 240억 인건비가 초과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걸 축소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일반 힘없는 시민들만 줄이고 우리 공직자에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이 2,105개 전국에 동이 있는데 17번째 큰 동이 있습니다. 신장동 23번째 큽니다. 이거 분동합니다. 네. 분동하면 인원이 한 10명씩 20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러면 사람 또 쓰기? 아니잖아요. 두 바를 줄여서 통합시키고 그 인원을 어디에? 내년에 동사무소에 보내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고 동을 두개 분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임금 조정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때 나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의원들이 시장한테 압박을 해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노조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퍼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공직자들, 아니 그 재단들의 9천만 원짜리, 7,500만 원짜리 다 내가 막 퍼주면 얼마나 내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인원짜리도 다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내 사람 하나도 안 시켰어. 정말 시에 필요하냐? 필요하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닌 거냐? 따져서 잘못됐으면 바꿔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농담으로 내가 민주당이다. 나는 계획하고 너희들은 다 썩은 무너져 있고 그게 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 혈세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줄이는 거고요. 인건비도 추가 인건비가 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또 공직자들도 우리도 최소한의 주가 정도는 줄여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 우리도 전람있게 이게 기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가를 축소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노조에서 3개월 동안